스트레스가 과거의 스트레스랑 현재의 스트레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박탈감이 그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예전에는 보통 나쁜 뜻으로 더 많이 쓰인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가 필요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람을 한번 분류를 또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게는 이제 행동적,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인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유인균 교수입니다. 스트레스랑 관련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현대인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스트레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뇌과학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다 혹은 스트레스 풀린다 같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이런 일상에서 편하게 쓰는 용어의 스트레스랑 또 학문에서 다루는 스트레스의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원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는 팽팽하게 조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 쓰이게 된 거는 물리학 분야에서는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뜻했었고, 그 다음에 생물학, 의학 분야에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섰을 때,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항상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약하게 하려는 외부적인 상황, 환경, 이런 것을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반응, 불안감, 우울함 또는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를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스트레서는 시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고, 스트레스 반응은 시험을 준비하고 그걸 보는 동안에 그런 불안함, 우울함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정확합니다. 좀 전에 외부 요인 변화 등에 의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반응에 관련돼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나 방식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외부의 반응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시대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얻는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현대에는 의식주를 이루기 위한 행동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거는 좀 줄어들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이런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말씀 주신 것에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사실 과거에는 식량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음식 자체를 구하는 게 스트레스가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확실히 최근에는 메뉴들도 너무 많고 맛있는 식당들도 너무 많아서 일단 무엇을 먹을지부터가 되게 고민이 되고, 그리고 왜 괜히 남들이 뭘 먹는지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요즘 유행하는 음식이 뭔지도 신경이 쓰이면서 이런 다양한 고민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과거의 스트레스랑 현재의 스트레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이 갖고 온 세상의 변화는 인류의 새로운 아종의 탄생이라고 느낄 정도로,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일기를 써서 나중에 커서 한번 보면은 그게 뜻깊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가 다이어리가 뭐냐고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너의 느낌을 적고 아이한테 한참 설명했더니 아이가 vlog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바뀐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살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만 보면은 부자들이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아도 뭔가 보려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브이로그 동영상도 최근에 너무 많이 뜨고 하울 해가지고 쇼핑한 거 자랑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여지면서 대체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은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따라가려는 경향도 있거든요. 꼭 뭐 경제적인 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정체성이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친구로서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각각의 정체성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사회적으로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자기가 이상적인, 자기의 가장 아름다웠던, 좋았던 부분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걸 보면서 동일시하고 과장된 또는 극단적인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과장된 정체성 간의 간극이 점점 커지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고 또 하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받을 때 행복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 활동이 소셜미디어에서 더 넓은 범위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이가 있게 연결되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박탈감이 그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는 예전에는 적었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사람의 뇌에서 나타나는 뭐 특별한 특징이나 아니면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일부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강력한 극심한 스트레스 다음에 중요한 증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외상과 관련된 기억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떠오르는 경우, 그런 상황을 회피하려는 그런 증상, 너무 긴장하거나 과각성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정서적인 상태가 부정적인 것, 이런 4가지 주요 증상이 상당 기간, 흔하게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흔히 이제 많이 부릅니다. 유행어가 생기면 그걸 여기저기 활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PTSD 온다고 친구분들한테 말할 정도면 PTSD는 아닌 것 같아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였다.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본인이 가볍게 말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예전에는 주관적인 거라도 심각하면은 심각합니다. 근데 PTSD 걸릴 것 같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심하지 않아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는 아니라도 진단을 받지는 않아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PTS, Post Traumatic Syndrome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PTSD 되게 심하신 분들도 몇 번 뵙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잠도 못 주무시고 일상에 영향도 되게 많이 받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한테 야, 너 정도는 아니다. 제대로 알고 쓰냐 이러면서 공감을 많이 못 해줬는데 내가 파워 튀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작은 스트레스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개인에게는 좀 큰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공감을 해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진심으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PTSD가 뭔지 알고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접근을 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질병이 좀 널리 알려진 것 자체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뇌인지학 박사과정이 거의 끝나가는데 PTSD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TSD랑 관련된 뇌의 변화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히포캠퍼스나 아믹달라 같이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공포나 스트레스 반응 조절 영역도 있을 테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사실 전두엽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어떤 뇌 영역이 두꺼워진다는 거는 뭔가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 많이 두꺼워진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큰 충격,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왠지 뇌가 위축될 것 같다는 생각과는 다르게 전두엽이 오히려 두꺼워진다는 연구 관련된 자료를 많이 봤었는데, 제일 관심 있게 봤던 논문 중 하나가 교수님께서 하신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생존자분들 추적하신 연구가 있었는데, 관련해 조금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뇌가 이제 몸무게의 한 1.3%, 1.5% 정도인데 비해서 전체 에너지, 혈류의 사용은 한 20%가 가깝거든요. 그 비율을 보면 굉장한 사용량인데, 온몸에 대한 그런 포도당 사용량을 보는 FDG PET라는 걸 보면은, 심지어는 밤에 자고 있을 때도 뇌가 가장 밝게 빛납니다. 뇌가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는 나름대로 기능이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전두엽은 다시 생각하고 재평가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고 조절하는 종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 예를 들어서 어떤 죽음의 위협이었던, 아니면 나의 어떤 미래나 나의 커리어에 대한 압박이나 위협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다 하면은 내가 그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한번 이겨나가야겠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운동을 하고, 다음에 이 생각에 밤에 너무 빠져서 잠을 못 자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 전두엽이거든요. 이 전두엽이 언급하신 대구 지하철 생존자분들의 뇌에서 오히려 일반 대조군, 정상 대조군보다 더 두꺼워졌다는 거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던 상황을 벗어나고 생각을 덜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빨리 벗어난 분일수록, 증상이 많이 호전된 분일수록 1년, 3년, 5년 추적 관찰에서 1년, 3년에서 전두엽의 두께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활용했다는 걸 의미하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뇌는 결국은 예전에는 20세까지만 뇌가 이제 다 발전하고 그다음부터 퇴화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뇌가 이제 용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결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이랑 또 스트레스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뇌세포 간의 연결을 통해서 적응하고 또 환경을 더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복 탄력성을 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 스트레스가 만연해진 만큼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또 대처하는 그런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마음가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예전에는 보통 나쁜 뜻으로 더 많이 쓰인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가 필요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약간 나쁜 스트레스를 뜻하는 방법으로 디스트레스랑, 나쁘지 않은 스트레스를 뜻하는 방법으로 EU를 써서 유스트레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자녀의 사망 이런 경우가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로, 나쁜 스트레스로 보는데, 결혼, 졸업, 이사 이런 것도 꽤 큰 스트레스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상당한 부정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항상 나쁘지는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직장에 가면 항상 스트레스가 긴장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대인관계도 있으니까 직장 스트레스가 있어서 나 이 직장 그만두고 등산도 가고 놀기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도 정년이나 명예퇴직하거나 이 경우엔 할 일이 줄어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게 어느 정도로 있는 게 맞고, 있는 걸 극복하는 루틴과 경험이 있을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특징은 통제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본인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으로 또 회복 탄력성의 하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산 등산을 할 때 그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걸 보는 관점이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걸 이겨내는 훈련이라고 할까요?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이러는 마음을 갖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제 너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좀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에 더해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혹시 구해볼 수 있을지. 우선은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조언을 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상황에서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면은 같은 그런 강력한 스트레스 받았을 때라도 각각 다르게 증상 패턴이 나타나고 성격이나 적응 방식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유전적인 심지어는 뭐 체중이나 비만이나 염증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양식이 다 다릅니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적으로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서적으로 대인관계에서 그런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 개인마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좀 더 다 비슷한 반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반응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게 하나의 그런 연구 결과들이기도 하고 그걸 해소하는 방법도 개인한테 맞는 걸 찾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해소하는 방법도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스트레스 반응하는 것을 기준으로 또 사람을 한번 분류를 또 해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그게는 이제 행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인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느끼거나 생각은 좀 덜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정서적인 분들은 기분의 변화로 더 느끼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인지적인 경우는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니면은 자기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특정한 증상들이, 특정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저희의 뇌도 이제 신체 기관으로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시간이 없고 막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들더라도 그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좀 빼서 그 순간만큼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좋은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게 뭐 운동하고 산책하라 이런 거 말하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운동화 산책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뇌가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염증성 반응이 몸에 높을 때 이제 스트레스를 극복을 잘 못하거든요. 염증성 반응은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비만이 있거나 운동을 덜 하거나 이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뭐 신체적인 그런 적합도도 높아지고 비만도 줄어들고 당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비과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잘 살아라 이런 것보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종합했을 때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는 지금 삶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보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거에 적합하게 대처 방안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또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스트레스를 사실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잘 조절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을 잘 해주셔서 그런 방향에서 추가할 내용은 없고 외부의 평가나 외부의 시선에 덜 신경을 쓰는 게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회복 탄력성도 높이고 좀 더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